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국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할 것은 바로 하벨 표류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뭐 일본에 표류한 사람은 뭐 무사 대접을 받았는데 한국에 표류한 하벨은 뭐 광대 취급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뭐 조선이 한심하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왜냐? 아니 역사를 좀 제대로 공부해 보세요. 이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특히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가락한가. 아니 왜 일본이고 조선이고 죄다 표류하는 겁니까? 왜 표류일까요? 간단하죠. 통신사를 보내봤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아 표류했습니다. 아 도와주십시오. 이게 해야지 이 뭐냐 이 연락이 되고 이제 외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는 게 외교 잘하는 게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준 19개 때 고맙다고 막 찾아가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끈이라도 있어야지 뭐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외교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첫째 하벨이 표류한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일부러 이 목적을 가지고 표류를 한 겁니다. 실제로 자 이 세키가하라 대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일본의 운명의 갈은 도쿠와 이에야스와 토요토미 일족들이 싸운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까지는 이 포르투갈이 이제 토요토미 일가한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무기를. 왜? 토요토미 쪽은 이제 포르투갈이 뿌린 카톨릭 천주교 카톨릭도 많고 그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포르투갈 무기를 무장하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 직전에 세키가라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영국 사람이 영국의 무슨 네덜란드 사람인가 해가지고 네덜란드 선박의 영국 사람인가 해가지고 일본에 표류해가지고 그 사람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 그 사람이 많은 무기를 들여온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 세키가라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뭐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도쿠와 이에야스가 이 무기를 이용해서 결국 세키가라 대전에 이긴 거다. 즉 다시 말하지만 애초에 표류했다고 하는 건 수법이에요.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수법이라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한민족 반만년 역사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 바로 하벨이 표류했어야 됩니다. 하벨이 표류해서 아이고 표류했습니다. 밥 주세요 이런 헛소리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머저리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 속는 거지. 딱 표류한 다음에 왕을 만나서 딱 말한 거예요. 우리가요 조선한테 최신 서양 무기 대포 총을 댈 수 있어요. 그 총으로 바로 옆에 나라 아주 머저리 같은 일본하고 중국을 침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침략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바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6.25 임진왜란 때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쇄국전쟁을 펼쳤습니까? 워낙 일본의 처녀들을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무려 30만 명이 있었다.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냐면 나중에 일본에서 유럽에다가 통신사를 보냈는데 아니 한국 가는 곳마다 일본 처녀들이 반쯤 벗은 상태로 창녀짓을 하고 있었는데 왜 또 그냥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였냐? 가장 쪽발이가 제일 쌌다는 거예요. 일본 창녀들이 제일 쌌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수치스럽다고. 그런 것처럼 하벨이 이 표류를 핑계로 왕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꼬신 거예요. 근데 조선은 안 넘어갔죠 거기. 만약에 넘어가서 싸웠으면 어떻게 했을까? 조선의 운명이 쪼가리처럼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옆구리를 쳤겠죠. 이 서양 놈들이 미국 놈이든 영국 놈이든 네덜란드 놈이든 그래서 완전히 서양 전 세계를 완전히 이 서양인들의 식민지로 바꿨을 거 아닙니까? 이걸 막은 게 바로 조선이었죠. 이 새치 혓바닥. 이 하벨 새치 혓바닥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느낀 거 다시 말하지만 반만년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진짜 최고의 위기가 언제였냐? 바로 하벨이 표류해서 새치 혓바닥 놀리면서 이 꼬셨을 때 이 서양에 뛰어난 무기를 대줄 테니까
중국, 일본 침략하라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지금의 한류는 없어요. 왜? 한류의 기본, 항상 말했죠. 한류의 기본은 한 번 더 외국을 침략하지 않은 한민족의 정신이라고. 왜? 아니, 많이 침략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가만히 있으니까 그 피해자들이 한류가 접할 때 나서가지고, 동일 사람들, 서양 사람들, 한국이 어떤 짓 했는지 아냐고, 한국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노예로 삼고 뭐 어떻게 팔아보지 아냐, 그렇게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원한이 계속 깊어지면 나중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이 틈을 타서 서양 놈들이 아시아로 지지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1900년대나 1800년대 이미 아시아가 멸망해가지고 1800년대 뭐냐 1700년대 완전 하여튼 1800년대구나. 1800년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지금도 이 청나라하고 영국 싸움은 아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국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이 세계 최고의 마약사기라 완전. 근데 만약에 하벨의 그런 꼬시에 빠졌으면 하벨 때문에 그 영국의 아편 전쟁 이전에 완전히 이 청나라랑 조선이나 일본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의 침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싸우느라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걸 벗어났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안 와.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아니,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말하자.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해요?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멍청해요? 일본을 발전시키고, 개화시키고, 일본이 뭐 힘이 세져가지고, 조선도 먹고, 중국도 침략하고, 그런 식으로 나들 정도로 그게 멍청하냐고, 애들이. 아니, 순진하냐고, 그렇게. 서양 사람이 순진한 게 아니라, 그걸 믿는 당신들이 순진한 겁니다. 그게 멍청한 거예요. 다 계산과 계획이 있으니까. 조선을 일본이 이 조선도 먹고 중국 침략할 때 뒤통치겠다. 그래서 완전히 아시아를 완전히 우리의 완전히 나발이 만들겠다. 이런 더러운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지원한 겁니다. 실제로 18세기에 왜 중국의 GDP가 거의 40%에 되고요. 전 세계. 중국이 잘나서 40%였을까? 그게 아니라 서구외곽이 전 세계의 식민지 건드리면서 모은 돈을 다 중국에다 퍼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편 전쟁 일어나기까지 중국 도자기, 중국의 가구, 중국의 비단, 그 중국의 부채 이런 거 사려고 돈을 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도 거기 kop살이 껴가지고 이 우리나라 돈 가지고도 중국 도자기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창녀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 보면 알겠지만 창녀가 그냥 어떤 거리는 일본에 보면 어떤 거리 완전 창녀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가는 곳마다 창녀가. 왜? 창녀는 국가에서 타치를 안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창녀되고. 그런 다 창녀의 눈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미국도 창녀 바시고 완전 영국도 창녀 천지고. 그래서 조선이 상업과 공업을 발전을 안 시킨 겁니다. 그래도 조선은 되는 게 다른 나라는 그거 상업과 공업 발전 안 시키면은 초석이 없어져 화약을 못 만드니까 밀려가지고 결국 망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창녀 파리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조선은 초석이 아니라 염초가 있으니까 염초로 화약을 만드니까 그런데 창녀를 안 만든 거예요. 염초와 초석도의 차이도 모르면서 화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면서 조선아시아다는 그 멍청한 사람도 많은데 염초는 간단해요. 염초랑 초석은 똑같이 암모니아 추출물로 그러니까 암모니아로 만드는 거 맞는데 초석은 새똥이고 염초는 산화똥이에요. 그래서 화약을 긁어서 만드는 게 염초입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는 염초를 못 만들까? 아니 다른 나라는 문이 아니라 무 중심의 국가잖아요. 아니 서구외곽도 그나마 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고 심지어 교육도 잘 안 시켜가지고 영국도 애들을 막 탄광에 보내가지고 막 20살 되면 쭈글쭈글 했었다고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염초니까. 염초는 다 염초 모은 다음에 비리나 절주고 쓰레기였다든지 많이 하지. 조선같이 도덕교육하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장보라도 적고 진짜 청렴하게 만들지.
그래서 조선만 염초로 화약을 만들었고 다른 나라는 초석, 새똥으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이 상인들이 초석을 갖다 줘야지 왜 그걸로 화약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 압니까? 그게 진짜예요. 창녀 역사, 이 열병기 화약의 역사가 진짜 역사인데 새똥이, 그러니까 똥과 창녀 역사예요. 진짜 역사는. 근데 그걸 뭐 아냐 이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뭐야 이 서구 외강이 이 중국 전국의 정체를 모르고 침략을 할 때, 예, 중국이 큰 나라라는 거 모르고 일본 용묘에서 뭐 공격해주려고 그런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일본 화약도 중국산 화약 가져다가 막 싸우려고 했었고, 뭐 영국산 화약 가져가 쓰려고 했었고, 하여튼 그냥 웃기는 세상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역사예요. 진짜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웃기는 놈이 됩니다. 이 쪽발이 같은 이 하베 같은 놈에게 새치협박에 놀아나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묵디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올바른 역사, 진짜 역사,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